진보 좌파 세력들의 파렴치랄까? 예. 정말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. 예. 이대준 씨의 네. 서해 비살 사건이 오리발 내미는 것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정부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예.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그 국책 연구기관들한테 그 장들을 예. 이 알박기 인사를 해가지고 예.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. 예.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. 진짜 그래서 뻔뻔하죠. 한덕수 총리가 지난 28일에 그 총리 공간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열면서 우선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 소주성을 사실상 만든 입안한 그 사람이 KD 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. 말이 안 되죠. 그 사람이 소주성을 지금 만든 시조세잖아요. 홍장표 아닙니까? 홍장표가 KDI 원장으로 있는데 물러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저 홍씨들은 진짜 집안 망신이라고 봐요. 홍장표가. 저 홍씨들도 저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 홍장표가 개망신하는 거죠. 저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시조세예요.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제공했어요. 예. 그리고 그거가 정권 교체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소주성 없애고 새로운 정책,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어요. 예. 근데 정부의 브레인이 될 KDI 원장이 지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새 정부의 네. 국정 과제를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. 그렇게 지금 막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. 이 사람도 교수 출신 아닙니까? 교수라는 사람이 뻔뻔하죠. 이렇게 양심이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털이 나갖고 되겠어요. 리틀 문재인이죠. 리틀 문재인. 예. 문재인하고 이 두뇌 구조가 비슷한 거죠. 왜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 했잖아요. 석부정 부좌라고. 예. 좌석 석자 부정 바르지 않은 데는 앉지 마라. 부좌 앉지 마라. 예? 앉을 자리 아니면 앉지 마라. 누울 자리 보고 뻗어라. 아니, 뭔가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. KDI 원장으로 문재인 정권 때 간 것은 뭐 자기들 정권이니까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정권의 재창출이 돼가지고 같은 정권에서 이어졌다 한다면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. 완전히 여야가 바뀐 정권 아닙니까?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. 뻔뻔한 예를 거죠. 들면 그냥 밥을 먹는 그런 어디 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네. 그렇다 하지만 KDI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다루는 그런 연구 네. 기관들, 정부 국책 연구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말하게도 물러나야 할 자리들 아닙니까? 그렇죠. 한덕수 총리가 언급한 게 이 KDI가 또 총리시 잘하지만 또 하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라고 아주 그렇죠. 큽니다. 네. 국책연구기관 다 임명하는 데가 여기에요. 그 이사장이 누군지 압니까? 정혜구. 성공회대 교수였던 그 정혜구입니다. 네. 이 아주 대표적인 친문 친노인사 아닙니까? 문재인 때 저 국정원 그 뭐야 메인 서버를 열어보는 메인 사람이에요. 열어보고 그 적폐청산 뭐 위원장 맡은 친구 아니에요? 그렇죠. 국정원. 예. 네. 그런 친구가 지금 떡하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. 그 말이 네? 됩니까? 네. 이 홍장표나 정혜구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친문 정권의 그 상징적인 인물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래 뭐 얼마 안 남았으면 2024년까지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. 자기가 그 임기 말에 이 사람들을 다시 임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다 임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빨리 법을 바꿔서 대통령 임기하고 주요 연구기관장이나 뭐 위원장, 예를 들면 저 방통위원장 한상혁이 또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, 이건 정말 전현희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. 자칫하면은 욕하는 걸로 들려서 전현희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그만둬야죠. 그 사람들 뿐입니까? 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뭐 담쟁이 포럼인가 어디 출신 아니에요. 그리고 황도순
노동연구원장, 청와대 출신이고 문재인. 일자리 예, 위원장하고 그렇죠. 아주 대표적인 문재인 측근 아닙니까? 경제를 엉터리로 만든 사람이죠. 이런 사람들이 한국노동연구원장인데 일자리위원장 예. 하면서 뭐 했습니까?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런 거 그거 했죠. 비정규직 전부 없앤다갖고 그냥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노동시장을. 그렇죠. 또 금융연구원장 박종규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응종,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, 또 한 사람은 국립외교원장 홍현익이라고 옛날에 방송 같이 나가보면은 황당했어요. 예? 북한이 핵 폐기가 약속했고 곧 하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냐 이거예요. 예. 그런 사람이 한 자리 차지해서 지금도 쐐기 받고 있는 거예요. 홍현익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그 이종석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 있잖아요. 네.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해갖고 북한 내부를 우리가 거기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야지 외관만 봐갖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편 사람인데 북한을 그냥 이해를 하자 우리가 다 그대로 현실을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 아닙니까? 그 라인들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정책 자체가 완전히 이런 사람이 180도로 바뀐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이 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곡학아세라고 그냥 재주 갖고 잔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완견처럼 딸랑거린 거죠. 예, 한 자리 줍쇼 하고 이런 사람이 임명한 문재인이가 잘못된 거고 그 후유증이 지금 대북 관계나 경제 파탄이나 이런 게 그 후유증이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임기가 한 2년 이상씩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. 안 됐죠. 안 됐어요, 지금. 이런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장관만 있으면 뭐예요? 네, 장관도 다 있지도 않고 네. 하다못해 한상혁, 전현희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있고 사법부 김명수 그대로 있고 지금 국책연구원장이니 또 국회도 지금 원구성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저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다. 이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진짜 국제적인 삼각 파도가 몰려와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아직 정권 교체도 못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언론 쪽만 하더라도 방통위원장도 있지만 방통심의라고 더 중요한 그렇죠.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. 네, 네. 거기에 정현주라는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도 뭐 2024년인가 2025년까지 여기 되어 있어요. 지난해 말인가 임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송 관공사 코바코라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한국통신 연합뉴스라든가 다루는 그 통신진흥 김주현씨 같은 아주 대표적인 친노 인사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다 있습니다. 찾아오고 있죠.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. 더군다나 지금 KBS나 MBC 보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었나 할 정도인데 거기 이사장이나 KBS 또 박문진 그 MBC 이사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요새 KBS, MBC, YTN 이렇게 관영 방송들 있잖아요. 네. 오히려 윤석열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더 많이 씹어요. 그러니까 네? 참. 왜 그렇게 해서 과거는 정권 교체되면 얼른 태도를 바꿨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과거에 집행부 사장들 임원들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. 문정권 사람들 거기 딸랑이 하던 언론인들 그게 다 있지 하다못해 않습니까? 교통방송 김어준이도 아직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는 방송 패널 싹 바뀌었거든요. 예. 보수 패널들은 가차없이 엉덩이에 그 발로 채가지고 쫓겨났어요. 근데 지금은 좌파들, 문재인 빠들이 더 설치고 다녀요, 지금도. 그러니까. 예. 저는 그래서 유시민이 욕도 많이 했습니다만 유시민은 그래도 나는 드러내놓고 의용학자 하겠다. 의용.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문재인 정권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. 네. 근데 이 지금 국책연구기관 맡고 있는 그 장들 보면은 다 학자 출신이고 나름대로 뭐 하는 이 친구들은 입 싹 다물고 그냥 이 가면 쓰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. 말도 안 하고. 그러니까 자기가 이 수호지심,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.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를 얼마나 망쳤습니까?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끈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. 어떻게 소득으로 성장을 해요?
투자로 성장을 하지. 거꾸로 한 친구가 지금도 뻔뻔하게 직원들한테 얘기한다잖아요.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게 정책을 빨리 개발하라고. 예.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. 예.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또 누가 혹시 사표를 낼까 봐서 배신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. 개별 행동을 말고 남은 임기 끝까지 우리 버티자. 이렇게 아주 맹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나쁜 사람들입니다.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. 나쁜 사람들. 예. 저렇게 해서 푼돈 먹고 그 해야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이 또 학자들이고 교수기 때문에 교수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, 조국 다 비슷하잖아요. 네. 예. 자기 거는 끝까지 양보 안 하고. 조국 지금도 서울대에서 월급 받나요? 지금 그것도 명확히 되어 있지를 네. 않지 않습니까? 서울대가 그 징계 처리를 안 해가지고 다 월급을 받아온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.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뭐 사표를 냈느니 말았느니.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?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. 피 같은 세금으로 피 같은 월급 주는 거 세금이고 아닙니까? 학생들이 고열을 짜서 낸 등록금입니다. 그거를 저렇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런 좀 악역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총리가 맡아줘야 합니다.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냥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느낌이 들고 한덕수 총리는 있는지 없는지 전혀 존재감이 없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? 하니까 시간이 해결할 거냐. 시간 지나서 임기 다 끝나면 당연히 해결되지요. 물론 뭐 이 강제로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죠. 지금 뭐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불러서 설득도 좀 하고 그렇죠.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좀 험한 일에는 다 팔을 빼고 앉아 있어요.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가 왜 총리가 됐습니까?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다. 지금은 안보와 경제를 같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데도 한덕수가 뭐 했다는 얘기가 없네요. 총리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득권 타파거든요. 예. 기득권을 타파해야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데 특히 수도권 규제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기득권 어떻게 보면 맨 앞에 선 거죠. 그러니까 규제 타파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봐요. 아니 규제개혁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뭐 연구기관 뭐 그 사람들 경제단체 관련자들 이거 갖고 200여 명을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거기서 무슨 규제가 되겠습니까? 규제 협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퇴직 공무원들이 무슨 규제 개혁을 해요. 그것도 5월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갖고 TF 이 설치를 각 부처별로 허락했는데 6월 30일에 윤 대통령이 또 지시를 했어요.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. 더 한 단계 높이니까 그때서 이거 각 부처 개별 단위로 할 사안이 아니고 총리가 맡아서 해야 한다. 이거 규제 개혁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게 수백 명 모아가지고 그 전직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규제 개혁이 되겠습니다. 바로 그래서 총리가 정말 왜 저런 사람이 거기 지금 이 시점에 앉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과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는 총리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. 예. 참 이렇게 말로만 뭐 할 게 아니라 정말 총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려면은 이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주요한 자리, 특히 뭐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권익위원장 이런 자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흙탕물을 좀 자제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아주 고고하게 뒤에 앉아서
그렇게 앉아 있는 어느 조직이든지 잘 굴러가려면은 2인자가 악역을 맡아줘야 됩니다. 좀 맡아줘야 하거든요. 예, 굳은 일 이런 걸 해야 굳은 되는데 일을 맡아야 자기가 뭐 손에 피 안 묻히면은 그 오물이 어디로 튀겠어요? 자기 위로 튀는 거죠. 그러니까. 예,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네. 대통령이 다 맡고 있지 다 않습니까? 맞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데스크로스가 된 거 아닙니까? 또 대통령이 이것저것 나서다 보면은 또 만기친람이라고 모든 걸 다 한다고 또 비난받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난받고 그러니까 애당초 인사라는 그 옷단추를 총리부터 좀 잘못 꼽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.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안고 한덕수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? 국민 눈높이도 상당히 어긋나고 야당도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을 해서 그렇게 자리를 앉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죠. 물론 뭐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 성과를 낼 그런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싹을 보면 알잖아요. 그렇죠.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스타일이 바뀌지 않거든요. 예, 한덕수 총리가 정말 자신의 얘기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이것부터 이 산하국책연구관 중요한 국책연구관의 장부터 자기가 아주 총대를 메고 그렇죠. 해결을 해야죠. 감옥 갈 작정을 해야죠. 그럼요.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거든요. 한덕수 총리. 나는 나라를 위해서 감옥이라도 가겠다. 자기는 흙탕물 하나 한 방울 안 맞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고고하게 학처럼 그렇게 총리만 하다 지내겠다 하면 그런 사람이 뭔 필요 없니까. 저는 뭐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.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. 그분의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분 아닌가 싶어요. 그 점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 이렇게 내정될 때부터 저하고 입장이 같았지 않습니까?